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6장 개방경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소국 개방경제 하에서의 저축과 투자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소국을 상정해서 먼저 단순화시켜서 무형을 심플하게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더 확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교재는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 챕터 3장에서 세 가지 가정을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모형을 심플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정을 해서 단순화 시킵니다. 첫 번째 가정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어떤 한 나라의 생산량 Y는요,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 또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Y는요, 이게 이제 노동과 자본이 얼마 주어져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죠. 이거 생산 함수라 하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먼저 썼으니까 책대로 할게요. 자, 자본이 이렇게 고정돼 있고 노동도 이렇게 고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함수고요. 자,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할게요. 소비 C, consumption 이거는요. 뭐 함수 F로 해도 되는데 보통 그 자신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내가 버는 소득에서 거기 나와 있는 텍스를 뺀 나머지 얘 가처분 소득이죠. 잘 아시겠지만 내가 번 소득에서 텍스를 뺀 거 이거를 보통은 이제 YD 해서 disposable incom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분 가능한 소득 해서 가처분 소득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투자는 실질 이자율과 마이너스 관계이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플러스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마이너스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상정하고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요. 바로 밑에 한번 보시면 자, 회계 항등식으로 돌아와서 이를 정리합니다. 우리 기본적인 항등식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항등식. 자,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저축과 투자 그 차이만큼이 우리가 순수출 이렇게 됐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출은 자, 우리 저축에서 투자를 뺀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저축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저축이라는 것은 내가 번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가 저축이에요. 그래서 Y-C. 물론 이제 여기다가 T가 있으니까 정부까지 포함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정부를 뺀 아주 단순한 모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형에.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Y에서 원래 이제 T를 먼저 쓰면 더 좋긴 해요. 근데 책대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 식은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게 저축에서 투자를 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T가 아예 T가 여기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좀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쓴 게 바로 밑에 식입니다. 똑같은 그거야. 세 가지 가정과 이자율은 세 개의 이자율과 같다는 조건을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항등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시장 속에 스몰 국가, 소국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식이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순수출은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계속 그냥 반복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Y가 이제 주어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Y가 주어져 있고 빼기 오케이. C가 이제 뭐에 대한 함수인가 그것까지 다 쓸 거야. 여기 소득 주어져 있습니다. 빼기 텍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요, 직접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그 변수까지 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빼기 G. 네, 이렇게 됐고. 가로가 있으니까 대가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빼기. 투자인데, 투자가 뭐, 이자율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이자율, 저 밖에 세계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있으면 지금 소국이기 때문에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R 스타 이렇게요. 따라오셨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다가 Y값 집어넣고 C값 집어넣고 투자에 영향 미치는 세계시장의 이자율 그것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순수출, 이거는 고식 바로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 관련된 무역수지, 네, 요거는 저축과 투자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가 저축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저축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런 변수들 영향 미치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저축은 이쪽이 저축이잖아. 이쪽이 저축인데 저축. 여기가 투자 이렇게 됩니다. 투자. 자,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네, 거기 보시면 재정 정책에 의존하고 이렇게. 저축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하면 재정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뭐야? 정부 지출이라든가 G라든가 T, 이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재정 정책에 의해서 저축이 영향을 받고, 자, 그 다음에 투자는 세계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가 여기 있잖아. 투자는 뭐에 영향 받는다? 세계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저축은 정부의 재정 정책, 투자는 이자율인데 세계 시장의 이자율이 결정되면 그걸 받아들인다 했으니까 얘네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외생 변수에 가까운 얘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이런 게 변하면 저축과 투자가 변하고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저축과 투자와 관련한 투자를 그 도표로 나타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다음 페이지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156페이지 그래프 보시죠. 자, 소구 개방경제에서 저축과 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수평축에는요, 뭐 저축과 투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고요. 둘 다 이자율 이렇게 영향 미치는, 이자율이 세계 시장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 저축은 이자율에 영향 안 받습니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번 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을 뺀, 그래서 소비를 뺀 나머지, 그리고 이제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는 이렇게 이자율의 마이너스 관계다. 그래서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이게 이제 기본 모형이 되는 것이고, 폐쇄 경제 하에서는 이렇게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그때 이자율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폐쇄 경제에서 이자율. 우리는 그냥 도메스틱이라 할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155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저축과 투자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되고요. 그러나 소국 개방 경제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실질 이자율은 세계 실질 이자율과 같아지기 때문에 무역 수지라는 것은 세계 이자율 수준에서 저축과 투자의 차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계 시장에서 이자율 우리는 스타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이자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지금 상황 볼게. 국내 이자율보다 세계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국내에 있을 리가 없지. 해외로 빠져나가지. 그래서 자금의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도 자금에 대한 여기 보시면 저축은 그대로인데 투자가 감소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요. 알스타에서는 세계시장의 이자율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저축이 투자보다 크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계시장 이자율 수준에서 저축과 투자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이 투자보다 더 커요. 이므로 오케이. 요 차이가 뭐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순수출 요거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순수출은 저축에서 투자를 뺀 나머지 이건데 얘가 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해외로 투자한다니까 해외로 투자. 자금의 공급보다 I라는 것은 투자인데 국내 투자하는 거야. 국내 투자가 작아. 그럼 남는 돈이 해외로 투자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해외 투자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캐피털 아웃플로우 해서 순자본 유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랑 반대로 이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을 때는 국내 자금의 투자가 자금의 공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국제시장에 해당하는 만큼 순수출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플러스야.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밑에 경제정책은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 한번 볼까요? 경제정책이 정부의 여러가지 경제정책이 지금 보려는 게 뭐라고요? 여러가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볼 건데 우리의 관심사는 무역수지, 순수출이 되는 거예요. 무역수지 NX에 미치는 영향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세계 이자율 수준에서요. 투자는 저축과 일치하게 되고 그때는 순수출이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국내와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국내에서의 재정 정책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재정 정책이야. 재정 정책. 자, 근데 많은 재정 정책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 건가라고 하면요. 천천히 보세요. 첫 번째 줄. 정부 구매가 증대되었다. 얘가 G가 증대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부 지출이 증대되었다. 정부가 국내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게? 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증가했다 합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썼던 식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축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Y-C 텍스 들어오는 것이고 정부 지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잖아.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빼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거를 그냥 빼쓰기도 해.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이게 국민 전체 총저축은 민간의 저축과 정부의 저축 뭐 이렇게 나눠서 쓴다 그러면 민간의 저축은 말 그대로 내가 번 소득에다가 그쵸? 아예 T를 빼줄게. 그래서 T를 빼주고 거기서 소비를 한 거. 그리고 여기 T-G 이렇게요. 그러니까 T가 이렇게 밖으로 뺀 거야. 이거 안에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집어넣은 건데 그냥 아예 TT 그냥 빼버렸다 합시다. 상쇄되는 거야. 그러니까 T를 넣어주셔도 돼요. 느낌으로는 뭐 이렇게 더 해두시는 게 더 좋기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정부의 저축이라는 것은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게 정부 저축인데 정부 저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 국민 전체 저축이 감소하게 되죠. S가 감소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G가 증가하게 되면 총 저축은 감소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된다고. 여기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I는 세계시장의 이자율에 따라서 I라는 투자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아니 저축이 감소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그림 그대로 이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같이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다시 지우고 한번 봅시다. 지우고 이렇게요. 자, 여기 지우고 자, 거기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해볼게요. 자,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자금의 공급, 저축, 투자 아무런 어떤 얘기가 없으면 국내 이자율과 세계 시장의 이자율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스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국내 이자율과 아까 얘기한 걸로 하면 이렇게 도메스틱 같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이제 균형에서 시작하는 거야. 균형이었는데 이렇게 경제 정책이라는 외부의 쇼크가 발생한 겁니다. 정부 지출 증가라는 쇼크가 여기 왔습니다. 그거는 저축의 감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S2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1 이렇게 됐다가 그 여기 만약에 이렇게 아니 저축이 감소하면 이게 어떻게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걸로 고정돼 있어요. 왜요? 아니 지금 이 국가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저축이 감소했을지언정 저렇게 이자율이 올라가서 세계 시장의 이자율에 영향을 못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이 고정이라는 것은 소국 스몰 사이즈의 국가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요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자금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R스타에서 봤을 때 저축보다 투자가 훨씬 더 큰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의 저축 자금의 공급이 없는데 투자가 더 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돈을 빌려야지 뭐 돈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볼까요? 투자의 일부를 투자에 필요한 자금, 투자 자금의 일부를 해외에서 차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해외에서 차입한다, 차용한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여기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요 차이만큼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역 적자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라는 거랑 또 뭐가 같습니까? 하면 여기 보시면 조세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T가 감소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T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저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감소의 경우 T는 작아지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T가 감소하면 얘가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가 올라가는 거야. 얘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T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저축이 감소하는 거. 똑같은 논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림 6-3은 이런 효과를 설명하고 있고요. 개인의 소비 또는 공공소비. 공공소비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지출입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위계질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Y가 이제 얼마 뭐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C가 증가하거나 G가 증가하면 둘 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 식만 보고 같은 효과로 나오게 되겠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소비 또는 공공 소비를 증가시키는 재정 정책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총 저축이 감소하게 되고 총 저축이 감소하는 그래프 보시게 되면 결국 그러면 세계 시장 수준에서 봤을 때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7페이지 가볼게요. 자, 무역 수지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총 저축을 감소시키는 자, S가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정부의 정책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무역 적자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천천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해외 재정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랑 투자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